지난해 12월 27일 3주간 이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은 현대 전차전의 양상을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야심차게 수출했던 주력 전차 VT4가 최초로 실전에 대규모 투입된 시험대이자 그 허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는데요. 태국 육군은 총 60여 대의 VT4를 현지에 전격 배치하며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고 결국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태국 군 내부에서 터져나온 폭로는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사실상 이번 사태는 중국 최신의 전차인 VT4의 장례식과 다름없었으며 향후 수천 대 규모의 잠재적 전차 시장에서 한국의 K2표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속에 숨겨진 반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1월 5일 유명 군사 매체인 디펜스 블로거의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4년부터 양산되어 전세계 MBT 시장에서 가장 최신의 전차 중 하나로 선전되던 중국의 VT4를 직접 운용한 태국 군인들의 충격 폭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국 전차병들은 70년이 넘은 M48 패트날베가 중국 최신형 전차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으니 말다했죠.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육군 기갑부대에서 VT4 주력 전차를 운용하는 승무원들과 정비관들이 실제 작전 수행 중 해당 플랫폼의 신뢰성에 대해 그야말로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복수의 현역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긴박한 실전 배치 과정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복적인 기계적 고장과 치명적인 설계상의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전차의 운용과 정비에 정통한 베테랑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VT4가 단순한 훈련뿐만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작전 배치 상황 모두에서 빈번한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불만은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에 집중되어 있으며 승무원들은 이 문제들이 부대의 작전 대비 태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운용자들이 제기한 가장 심각하고 공포스러운 우려 중 하나는 바로 장기간 사격 시 주포의 성능 저하와 내구성이었는데 승무원들은 야전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실탄 사격을 실시한 후 포신이 급격히 과열되거나 내구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문제를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속적인 교전 상황에서 안전 운용 범위를 초과하는 급속 사격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는 전차병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또한 전차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과 심장인 엔진 역시 오작동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었는데 승무원들은 전투 중 예고 없이 발생하는 간헐적인 시스템 다운과 엔진 출력 저하로 인해 야전 작전 수행이 극도로 복잡해지고 위험해졌다고 전했다. 방호력과 기동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도 빗발쳤다. 운용자들은 카탈로그 스펙과 달리 측면 장갑의 방호력이 현대 주력 전차에 기대되는 수준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여 대전차 화기에 취약하다고 했고 포탑 회전 속도 역시 적이 사방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교전 상황에서 요구되는 민첩한 속도보다 훨씬 느려 대응 사격이 늦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평가는 제조사가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한 보여주기식 시험이 아니라 먼지와 열기 그리고 적의 위협이 도사리는 실제 작전 조건에서 전차를 사용해본 일선 장병들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대조적으로 태국군이 여전히 운용 중인 구형 전차들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재평가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제 T-84BM 오플로티를 비롯해 베트남전 시대의 유물인 미국산 M48, M60 패튼 전차를 운용하는 인원들은 전투 및 비전투 상황 모두에서 비록 성능은 낮을지언정 일관된 가동률을 보여주었다고 보고했다. 여러 승무원은 패튼 시리즈가 비록 반세기가 넘은 노후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작전 중에도 예기치 않은 고장으로 멈춰서는 일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전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지휘관들은 성능 예측이 불가능한 최신형 중국 전차보다 성능은 떨어져도 정비가 용이하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패튼과 오플롯 전차 부대에 고난도 임무를 더 많이 배정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부의 공식적인 조달 계획이나 교리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선택한 실전 피드백의 결과물이라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군 내부의 비판 여론이 SNS를 통해 민간에까지 퍼진 후에야 태국 군 당국의 공식적인 확인이 마지못해 이루어졌죠. 태국 육군은 이후 지속적인 실탄 사격 작전 중 VT4 전차 세대의 포신이 실제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태국 육군 부대변인 리차수 수안녹 대령은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며 주포의 반복 사격 후 전차가 파손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VT4는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는 설계부터 잘못된 쓰레기 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전차의 생명인 포신과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부품이 문제다 보니 이것은 전차라 부를 수도 없으며 실전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겪게 되었죠. 우선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나 포신. 놀랍게도 중국산 VT4는 200발 이상 사격 시 포신이 터져버리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2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등 보통 현대, 서방 주력 전차의 포신 수명은 최소 1500발 이상을 보장하지만 중국 VT4는 고작 그 7분의 1 수준인 200발이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폭로된 VT4의 정비 매뉴얼에는 포신 수명이 500발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매뉴얼상의 수치조차도 타국 전차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욕처먹는데 실상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00발이니 단순 계산으로 VT4 전차 7, 8대가 있어야 K2 전차 한 대가 쏘는 사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태국군 장병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사격 훈련 중 VT4 전차 한 대의 주포 포신이 찢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이후 전차는 수리를 위해 후송되었으나 포신 교체 부품조차 제때 조달되지 않아 전력에서 이탈했으며 포신 내부에는 파편으로 인한 긁힘과 구멍이 벌집처럼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포신에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수련제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VT4가 여전히 125mm 활강포 체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뛰어난 금속 가공 기술과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120mm 구경이라도 엄청난 고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압금 포신을 만들어 탄자를 초고속으로 날려보내는 방식을 택한 반면 소련은 정밀한 고압 포신을 대량 생산하는 야금술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식하게 구경을 키우는 것이었는데요. 구수련제 전차를 그대로 베껴서 전차 산업을 시작한 중국도 이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중국이 기술력 없이 구경만 키운 포신은 사격 시 발생하는 고열과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거나 폭발해버리는 현상을 초래한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전차의 심장인 고질적인 엔진 결함입니다. 최근 태국 민간인이 올린 영상에는 휴전 약 2주 후 군한 전차인 M88 허큘리스가 중국산 VT4를 힘겹게 견인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전투 중 피격된 것이 아니라 단순 기동 중에 엔진이 퍼져버려 굴러가지 못해 견인되는 굴욕적인 모습이었죠. 사실 이미 전조 증상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중국이 자국무기를 자랑하려고 개최한 주하이 에어쇼 성능 시연에서도 망신살을 뻗친 VT4인데요. 에어쇼인데 뜬금없이 전차가 나온 것도 웃기지만 높지도 않은 언덕 등판 시범에서 VT4가 굉음을 내더니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이 꺼져버린 이 사건은 중국 전차 기술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중국은 현재 150HB 시리즈 디젤 엔진을 자국 독자 기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겉으로는 국산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내부를 뜯어보면 우크라이나의 6TD 엔진 계열을 불법 복제한 것에 불과합니다. 6TD 엔진은 일반적인 엔진과 달리 피스톤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며 폭발하는 독특한 피스톤 구조로 이 복잡한 설계를 복제하고 개량하는 과정에서 고회전 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열팽창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했죠. 일반적인 전차 엔진보다 폭발 횟수가 2배 많은 이행정 사이클을 사용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처럼 추운 동유럽 환경에서는 문제가 덜하지만 태국 같은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에서는 엔진 냉각 계통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중국제 변속기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제 CH-1000 변속기는 태생부터가 짝퉁인데요. 중국은 과거 파키스탄과 함께 전차를 개발하면서 프랑스 SESM사의 ESM500 자동 변속기를 직접 구매해 베꼈습니다. 샘플을 분해해서 치수를 재고 똑같이 만들어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서방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명백한 기술 도용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도는 베껴 그렸을지언정 핵심 소재 기술과 정밀 가공 능력을 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중국 전차 산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맞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전차의 수출길은 막혔다고 봐도 무방한데 싼 게 비치덕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이죠. 반면 한국의 K2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K2의 100% 국산 파워팩이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수출될 때 당시 치러진 테스트는 단순히 가혹한 수준을 넘어 업계에서는 엔진을 죽이려고 작정한 테스트라고 불릴 만큼 혹독했습니다. 연속 6주간의 가동 테스트에서 엔진을 멈추지 않고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풀가동하며 극한의 내구성을 검증했는데 튀르키예의 험난한 지형과 고온 환경을 지닌 사막에서 약 1000시간의 가동 테스트를 거치며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정해진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지 엔진에 가장 큰 무리를 주는 급시동과 풀악셀 기동을 수만 번 반복하며 부품이 버티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산 파워팩은 이 지옥같은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결함 없이 모든 과정을 완주하며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편 중국 육군을 주목해야 하는데 최신의 VT4 전차가 이 꼬라지면 현재 중국이 보유한 수천 대의 구형 전차들은 볼 것도 없이 폐지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VT4를 개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자국 전차들에 대한 심각한 성능 불신과 기술적 한계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1세대에서 2세대로 분류되는 5구식 전차는 50년대 소련 기술의 조잡한 복제품입니다. 이후 6구식, 7구식 전차로 개량을 시도했으나 중소 국경 분쟁 때 소련의 최신 전차에 처참하게 깨지면서
폭발하면서 중국 수뇌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세대 초창기 모델인 88C 개발 당시엔 중국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독일의 엔진 기술과 영국의 105mm 강선포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소련식 설계에 억지로 서방식 엔진과 사격 통제 장치를 쑤셔 넣다 보니 시스템 간 충돌로 툭하면 고장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일선 지휘관들은 이 전차를 대량으로 받는 것을 실제로 거부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임해서 결국 소량만 생산되고 버려지는 운명을 맞았죠. 현재 중국군의 주력인 96식은 사실상 가장 유명합니다. 쓰레기로요. 탱크 바이애슬론 국제대회에서 주행 중 바퀴가 빠져 굴러가는 추태를 부리며 전 세계의 중국제는 역시 부실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최신 주력인 99식과 99A식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은데 기술력 과실을 위해 너무 복잡한 장비들을 무리하게 넣다 보니 가격은 치솟고 신뢰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99식 초기형은 고장률이 너무 높고 정비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개발 책임자였던 주유평은 회고록을 통해 99식의 총체적 기술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 군대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전차들을 만들던 중국이 수출이라도 해서 돈을 벌자며 내놓은 것이 바로 VT4였고 뻥튀기 된 카탈로그와 1대1로 무역 금융 지원으로 결국 수출까지 성공시켰지만 고질병인 엔진 결함, 포신 내구성 부족, 조잡한 마감이 실전의 가혹함 앞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차 역사는 한마디로 베끼기, 조잡한 자체 개발, 일선 부대의 인수 거부, 겉모습만 바꾼 뒤 수출의 무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한국 K1에서 K2표로 이어지는 과정은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 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십 년간 현장에서 구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듬어진 과정이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K2에 미안할 지경이죠. 물론 중국의 전차 보유량은 약 6,800대, 한국은 약 2,500대 수준으로 수치상으로 중국이 앞서는데요.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이 압도합니다. 한국은 보유한 전차의 대부분이 세계 최상위권 성능을 지닌 3세대 이상이라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K2표는 현재 약 26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2026년에도 계속 양산 중입니다. 세계 3대 전차로 꼽힐 만큼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의 밸런스가 완벽한데요. 거기다 K1A2와 K1E1 역시 주기적 창정비 및 개량으로 약 1,500대 이상이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전차 수량보다 많은 압도적인 규모이죠. 중국 최신의 전차 VT4가 실전에서는 K2 성능의 7분의 1밖에 내지 못한다고 하니 구형 전차가 주력인 중국 기갑부대는 사실상 한국의 K2 앞에서 20분의 1도 못 미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습니다. 중국 전차가 만약 한반도에 온다고 해도 험준한 산악지형 환경에서 K2표와 K1A2가 보여주는 실전 신뢰성과 사격 통제 능력은 중국제 전차들이 감히 넘보기 힘든 수준인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전차 성능 기만 행위는 결국 한국 K2의 엄청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태국 육군은 현재 M41, M60 등 노후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주력 전차 약 100대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이 절대로 중국 전차를 또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에 대안은 K2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는 성능은 좋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독일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와 느린 납기 때문에 태국이 당장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는 가스터빈 엔진의 엄청난 연료 소모와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태국의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반면 K2는 중국산보다는 비싸지만 서방제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며 성능은 세계 최고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협력에 유연하기 때문에 태국 정부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하기 가장 좋은 파트너이죠. 특히 인도의 행보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인도와 군사적 갈등을 빚는 파키스탄은 VT4에 자국 라이센스 생산 파생형인 하이더 전차를 도입했습니다. 수출형인 VT4보다도 다운그레이드된 모델이지만 도입 수량이 무려 679대에 달해 인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인도는 자체 개발한 아준 전차가 세계 최악의 전차로 꼽히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아준 전차는 방산업계에서 개발에만 30년 걸린 실패작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을 동시에 대항해야 하는 인도 입장에서 최신의 전차 도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도는 현재 약 1,700대에서 2,000대 규모의 차세대 전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K2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접경은 험준한 고산지대로 K2의 IS1 서스펜션을 통한 무릎 꿇기 기능이 있어 고지대 사격과 매복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K2는 이미 튀르키예와 중동의 혹서기 테스트를 통해 현지 날씨에 대한 적응력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한국은 이미 인도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현지 생산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어 신뢰가 깊게 쌓여있다는 점은 경쟁국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중국제 VT4 결함 노출은 결과적으로 K2표에게 전세계 시장을 석권할 천재 1호의 기회를 열어준 셈입니다. 중국산 무기의 허상이 벗겨질수록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한 줄 평, 똥도 쓸 때가 있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